계속 의견 많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참칭 보수 이재명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신종 사기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보수는 중원 경쟁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대표를 맹비난하면서 보수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거든요. 결국 뭐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볼 때 그 유승민 씨한테 지금 그 드리워진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당에 원래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당의 지도자로서 복귀를 못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박삼모까지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을 유도한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네. 배신자 프레임인데 지금 뭔가를 하면은 이분은 이제 내가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고 다시 당에 복귀할 수 있다.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보수의 중심이 TK지 않습니까? 네. 옛날 TK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승민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왜 시켜놓으면 탄핵당하고 시켜놓으면 탄핵당하고 이명박도 탄핵당하는 이유가 뭐냐? 당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 빛난의 화살이 옛날에는 유승민한테 있었다면은 1차 탄핵 때는 있었다면. 예, 배신자 프레임이 있었다면 네. 이제는 이게 도대체 국힘이 뭐하냐? 야. 이런 여론이 비등하다는 걸 유승민 씨는 알고 있어요. 자기 네. 본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잘하면 나는 배신자 프레임에서도 벗어나고 네. 그 다시 당의 어떠한 그 당권을 쥐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찬성하면은 이거는 보니까 대구 분위기가 이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비상계엄을 잘못했다는 게 대구 분위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죠. 왜냐? 지금 재판 중이라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또 공격 방향이 참 방향을 잘 잡았어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어요. 공통적인 약점을요. 네. 둘 다 법률가이다. 그래서 하나는 둘 다 법꾸라지기 때문에 하나는 재판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하나는 헌재에 와가지고 요리저렇게 법률을 해석해서 빠져나간다. 그런데 나는 나는 경제 전문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옳은 말은 하고 살릴 건 살린다 하는 그 포인트를 더 잡아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은 당에서 다시 화려한 복귀를 해가지고 당권을 쥐고 있으면은 자 조금 있으면 무슨 선거입니까?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이번에 대선은 지금 보수가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연이어오는 선거가 어떤 선거냐면은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의회 권력, 그다음에 행정 권력을 두 개 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들은 다음에 야 그래도 보수도 맥은 붙여놔야지 하면서 지선은 보수 쪽으로 쏠릴 확률이 많거든요. 안 하면은 유승민 씨는 됐다 당에 가 있으면은 야 정말 국민의힘 보수를 구한 유다르크 딱 이렇게 그 네이밍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노리는 거죠. 예. 지방선거까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예. 지금 구독자 달리미님께서 유승민은 찌그러져 있다가 이재명 깔 때만 언론에 나옴. 아무 한 일 없고 오직 이재명 까기에만 열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가장 돈 들이고 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저 슬로모션 기계에 가면은 남이 돈을 다 꼴아놓은 데다가 동전을 넣고 땡기면은 항상 오잖아요. 지금 오는 거죠. 왜냐면은 윤석열이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그 윤석열 쪽에 편을 들기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재명이야. 여기다 동전 넣고 땡겨야지. 그래 확률이 있는 거죠. 저희 HK 최님께서 꿈 깨세요. 유승민 씨, 유시민 씨, 유시민? 유승민이 아니라 유시민 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구독자분이 9,500명이 들어와 계세요. 예. 10,000명 넘을 것 같아요.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일요일 이 시간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10,000명 저희가 지난번에 3만 명이 넘게 시청하기도 했고요. 예, 지난주에는 15,000분 넘었었던 예.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감사하죠. 인기 코너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저는 외톨이 보수의 애처로운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지금 회생할 수 있는 타겟을 잡은 게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잡았잖아요. 예. 아니 자기 정당 극우로 달려갈 때 뭐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보수 얘기 하나 했다고 뻔뻔하다고 얘기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얘기했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예를 들면 중도보수를 얘기하면 사법 리스크가 사라져요? 예를 들면 중도보수가 법원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별개 붙이는 거예요. 문제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적 프레임을 갖다 이렇게 짜는 건데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보수를 얘기하면 법원이 야, 너 중도보수다? 너 그러니까 너는 그 죄가 있더라도 죄를 사하게 해줄게. 이게 아닌 건데 이거 갖다 붙이면서 그냥 어거지로 사법 리스크를 갖고 오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뻔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덕성이나 성격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유승민답지 않아요. 과거 유승민은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적어도. 예, 제가 볼 때 되게 비굴해졌어요. 그래서 애처럼 몸부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보수 쪽에서는 그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 그럼 어찌됐든 우리는 해볼 만한 선거가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신념화되어 있는 생각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결국 자기 화를 못 견뎌가지고 개헌까지 선포한 거잖아요. 근데 근데 아쉽지만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 3년 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정부 탓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소위 국민의힘과 용산의 아주 유일한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는 동안 윤석열은 지지율 20%에 갇혔었고 그렇죠. 192대 108이라고 하는 전적을 남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을 도대체가 감내할 수가 없으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거의 정리를 해버리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방맹이를 3년간 써서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면 자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능력과 방향으로 갈 생각을 해야 그치.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유승민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저도 아는 걸 왜 그 사람은 모르냐 이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가능한 건데 전 되게 화나는 게 뻔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해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엄은 잘못인데 탄핵은 안 된다. 추경호 30분만 더 기다려줘. 뭐 거기에다가 법원 영장 집행 방해하려고 의원 45명이 달려드는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런 정당이에요. 그러면 유승민 정도라면 이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으로 가는 정당들을 일로 끌고 오려고 했을 때 소위 중도 보수든 아니면 좀 중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유승민 예. 내란 과정에서 그나마 보수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이 헌재 가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잖아요. 부하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야, 경고용 평화로운 네. 계엄이었어 이런 얘기하고 그거 의원 아니야, 요원이야, 인원이야 별 얘기를 다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보수 한마디 했다고 뻔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뻔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 구독자 파랑오레님께서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스토킹이지요, 이렇게 맞습니다.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유승민 만약에 교수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먹힐 것 같았으면 이전 선거 다 졌어야지 민주당이. 그렇죠. 예. 안 먹혔잖아요. 그럼요. 그건 윤석열이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전략이 안 먹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대선에 끌고 와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민들은 이미 거기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까지 야당 대표를 탈탈 털고 정적 제거하듯이 그렇게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시절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군사 독재들도 알아요.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검찰들도 알 거예요. 야, 나도 진짜 미치겠다.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탈탈 털어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털어가지고 명확하게 유죄가 나올 상황이었으면 옛날에 끝났어요. 게임은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검찰이 안 나오니까 해서 계속 턴 거예요. 털고. 지금도 안 나온 건데 하필이면 희한한 판사 한 명을 만나서 하나가 이상하게도 유죄가 나왔다는 거 하나 빼고는 1심에서 나머지 제가 볼 때 판판이 다 제가 볼 때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1심 판결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 2심도. 그렇죠. 이게 확고하다라는 걸. 전 그래서 이 정도의 판단인데 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그래서 제가 볼 때 애처로운 몸부림이다. 외톨이 보수에.
그런데요. 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일 굶으면은 담장 안 넘는 도둑놈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건 이해가 제가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뭐 다 나온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 있죠. 네. 그 양반이 뭐 이제 뭐 법사위원장, 법무부 장관, 뭐 검찰총장 다 했잖아요. 그 최종적으로는 비서실장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 양반이 그 권력의 어떤 최정점에 계속 달려가는 가속도가 있다가 중간에 딱 한 1년 몇 개월인가 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떠냐면요. 그때 이 양반이 어떤 일하고 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집에서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흰화해서 정장을 입고 자기 서재를 2층에 꾸며놨대요. 2층 방으로 출근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안 하면은 마음이 허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때 우리 김재원 의원이 어느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그때 계속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념이 비상계엄을 찬성한다는 거죠. 왜 자꾸 반대표를 던집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씨가 아주 영리한 말을 했어요. 네.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의원 아니라 이 말이죠. 저는 지금 유승민 씨 입장이 딱 이 입장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원내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 양반이 아주 이성적이고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자 국회의원도 떨어져 지방자치 시도지사 선거 나가가지고 경선에 떨어져 버려요. 뭐 떨어져 버려 하니까 정말 이 양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지금 3일 굶었어요. 3일 굶었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때문에 우유하고 소시지가 딱 걸려 있어요. 그 우유하고 소시지가 누구겠습니까? 재판 중에 이재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걸 따먹으면 도둑질한 걸 알면서도 안 따먹을 수 없는 그런 관성의 법칙.